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의 가격들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리고 너무 많이 과대평가해가지고 부동산의 가격들이 형성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한 미분양이 앞으로 점점 쌓여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이건 미분양이지 너무 비싸잖아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의 경험을 가지면서 정말 많이 듣는 얘기들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니까 너무 가격이 높습니다. 더 깎아줘야 됩니다. 할인 분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지가 좋은 부동산의 가격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오른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의 가격은 늘 비쌌습니다. 늘 언제나 비쌌고, 누군가가 현찰을 주고 다 사기에는 너무나 높은 금액이었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야지만 그래도 간신히 살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이었어요.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제가 돈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언제나 부동산을 살 때는 늘 비싸다는 생각을 저도 했고, 그리고 이 부동산의 가격이 나중에 더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들, 불안감, 이런 것들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미분양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아파트의 분양 물량을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검단 신도시에 있었던 우미린 클래스 1이라는 분양 물량이었어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입지만 간단히 본다면 우측에 요 원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 신설역이 있습니다. 신설역이 있는데 이 101역사, 102역사, 103역사가 이제 검단 신도시를 관통하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신도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러한 곳에는 인프라 시설들이 확충된다. 그리고 개발이 되고 많은 호재들이 이쪽에 중심 포커스를 두고 앞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 체계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우미린 클래스 1 같은 경우에 입지만 간단히 본다면 신설 역사가 생기는 역세권의 아파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업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금정산, 쾌적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이제 이 아파트 인근에 이러한 시설들과 학군들, 인프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지가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역적으로 봤을 때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 1단계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도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미계약 물량들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죠. 개발이 되고 있고 이제 또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있고, 하지만은 이러한 미분양이 있었던 검단 신도시 물량들이 소화가 되면서 이제 청약 경쟁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미린 클래스 1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러한 입지적인 측면에서 1단계보다는 나쁘지만 그래도 이 지역 안에서 2단계, 3단계 안에서는 그래도 좋은 입지의 아파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는 물량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클래스 1에 대한 이 영상을 다루었었습니다. 실제로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 타입이 1순위 마감이 됐고요. 최고 경쟁률은 28대 1입니다. 지금은 이 부분은 팩트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100% 가점제의 물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경쟁률이 낮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당해 순위 같은 경우에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18대 1, 13대 1,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기타 경기 같은 경우에는 55대 1, 40대 1,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한 물량입니다. 실제로 2022년도에 검단 신도시 분양 실적, 그리고 분양 가격,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3월 달에 있었던 그런 분양 물량들, 검단역 금강 펜터리움 더시글로 2차 같은 경우에 5억 700만 원의 분양 가격이었는데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80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풍경채 검단 2차 같은 경우에는 4억 7,600만 원의 분양 가격이었는데 30대 1, 그리고 우미린 클래스 1 이번에
분양을 한 아파트 물량은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미린 클래스 1과 제일풍경채 검단 2차,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유사 입지입니다. 하지만은 경쟁률 자체가 이제 추첨제 물량이 많았던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살펴본다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2019년도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그 시기와 비교해 본다면 지금의 청약 경쟁률은 많이 낮아진 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최저 가점은 얼마나 낮아졌을까요? 수도권의 아파트 최저 가점 평균을 살펴보게 된다면 2021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시기죠. 폭등을 했던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7월 같은 경우에는 44점의 가점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당첨 가점이. 하지만은 2022년 7월 같은 경우에는 16.4점이 이제 평균 가점이 됐고요. 8월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같은 경우에 38점의 가점이 평균이었다면 지금 2022년에는 12.8점이 평균 가점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지금 현재 부동산의 경기가 안 좋고 조정을 받고 있고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청약 가점이 굉장히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관망하면서 기다리고 이런 물량들이 더 많이 분양가가 할인 분양되고 했을 때 내가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전히 분양가가 높지만 그리고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높았던 가점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적정 시기에 적정 분양 가격이 책정된 입지의 아파트라면 내가 가점이 좀 낮지만 도전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더 침체되게 된다면 이런 물량들에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하지만 이 우미린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생긴다는 장점, 상업시설이 있고 그리고 쾌적성과 초중고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반적인 입지적인 측면이 우수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무리를 해서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수요자 측면이었다면은 사게 된다면 나중에 이런 개발 호재 그리고 신도시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정도의 가치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 그런 기준의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약간 두려울 수 있고 가격이 높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내 기준에 맞는 내 집 마련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분양 가격이 너무나 오버슈팅 돼가지고 분양하는 물량들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정말 필요한 주택이 있고 그러한 물량들 중에 앞으로의 입지적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물량이 있다면 지금이 이렇게 가점이 낮아지는 시점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청약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승장에서도 늘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이 경매라고 하는 것은 불황기가 왔을 때 최적의 타이밍을 통해 가지고 저렴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고 부동산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이런 경매를 통해서 기회가 아주 큰 장이 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올해 수도권 아파트 경매 현황을 보게 된다면 중요한 것이 경매 건수인데 경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으로 이 경매 건수가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인상이 계속해서 되게 된다면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경매 건수, 진행되는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많은 수요자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물량들 중에 내가 어떻게 보면 저가로 낙찰받을 수 있는, 저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물량들이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낙찰 건수와 이제 낙찰 가율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감정가 대비 100% 대비 낙찰 가율은 몇 %를 썼냐, 그래서 낙찰이 됐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낙찰 가율 같은 경우에 1월달 같은 경우에는 100%가 넘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85.6%, 그러니까 100% 대비 85%까지 떨어지는 그런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저가로 살 수 있는 경매 물량들이 어쩌면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꺾은선 그래프를 보면은 낙찰가율이 정말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 경험에 의하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낙찰이 한번 되기 전에 이제 유찰이라고 하는데 한번 떨어지는 것이 한번 유찰이 되면 100%에서 한번 유찰이 되면 20%가 떨어져서 80%의 가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수도권 같은 경우에 30%씩 떨어지는 그런 물량들도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20%씩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80%가 되고요. 이 80%에서 다시 20%가 떨어지게 되면은 64%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 경험에 의하면 이 64%두 번 정도 떨어지고 난 후에 한 70% 정도의 낙찰가율이 형성돼요. 입지가 좋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지적으로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이제 64%까지 두 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70%를 조금 상회하는 선에서 이제 낙찰가율이 선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85.9%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 고가 아파트 경매 현황인데요. 지지옥션에서 출시한 자료를 보면은 지금 현재 강남구의 타워팰리스 그리고 서초구의 레미안 퍼스티지 정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쟁쟁한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파구의 리센츠,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마포구의 공덕 삼성 아파트들이 이제 경매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강남구에 있는 물량 자체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도 물량들을 확인을 해봤더니 서울의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강남구의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로 진행이 되고 1회가 유찰이 된 물건도 있고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이제 물량이 나왔고요. 지금 말이 많은 게 이제 송파구 리센츠 아파트가 3회 유찰이 돼가지고 뭐 51% 반가격에 진행된다. 아파트 서울에 있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도 50%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 리센츠 아파트 경매 사이트 가서 봤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순위 가등기가 있고요. 임차인, 인수해야 된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권리적으로 하자가 있는 물량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깊게 권리 분석은 안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회 이상 유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하나의 그냥 표준으로 봐가지고 모든 부동산의 물량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3회씩 유찰이 된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송파구의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회 유찰로 매각이 됐고요. 마포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회 유차로 매각이 됐습니다. 서울권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없을 때는 신규에서 낙찰이 됩니다. 낙찰이. 신규에서 그냥 1차에서 쓰고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량이 없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에서도 낙찰을 많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1회 유찰 후에 매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의 청약, 경매, 이 시장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20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고 저만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의 부동산이 정말 대폭락할지 하락할지, 만약에 대폭락을 하게 된다면 이런 아파트들, 서울의 아파트들이 1회 또는 2회까지 만약에 유찰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서울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공급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2024년까지 서울의 물량들은 급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입성을 하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1회 유찰되는 물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물량들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이 건수 대비 낙찰가율, 낙찰되는 금액도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유찰이 2번씩 되고 또 많은 물량들이 쌓이게 되면은 정말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더 조정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또 이제 한국경제의 기사를 보면은 완전 씨가 말랐다. 서울 분양권 거래 0건. 역대급 사태가 일어났다. 굉장히 난리 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를 봤을 때.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보고 한번 그래프를 살펴봤더니 서울의 분양권 거래가 0건이래요. 근데 보면은 분양권, 서울의 분양권 거래가 되는 것들이 뭐 입주권, 분양권 되는 것들이 뭐 많습니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1월에 거래가 됐던 것은 9건이에요. 9건. 4월에 거래가 됐던 것은 11건입니다. 그리고 8월, 9월에 이제 0건이에요. 이게 지금 건수가 뭐 900건, 1000건 있다가 0건이 된 게 아니라 뭐 얼마 비교 사례
살해되지 않는 그런 거래 건수인 것 같은데 이거를 너무 극대화한 기사라고 보여져요. 다만 부동산의 거래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거래 건수 같은 경우에는 1월 같은 경우에는 1092건, 그리고 4월 같은 경우에는 1752건, 그리고 지금 현재는 421건. 그래서 아파트의 거래 건수는 많이 준 것은 사실이에요. 어쨌거나 9건에서 0건이 된 것도 많이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반적인 전반 상황들은 좋지 않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나오게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위의 정부 정책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좀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청약이라고 하는 도구, 그리고 경매라고 하는 도구를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두 개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서 내가 진입하지 못했던 그런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은 낮은 경쟁률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청약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경쟁률이 지금 낮아졌죠.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어쩌면 가점이 낮은데도 당첨될 수 있는 그런 물량들, 그리고 청약에 대한 추첨제 물량을 늘린다고 하니까 정말 입지가 좋은 곳의 물량, 조금 비싸게 생각이 들진 모르겠지만 학군이라든가 역기 생긴다든가 개발 호재가 있고 그리고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지가 좋은 곳의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그냥 아파트 청약 물량들을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입지가 좋은 곳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보시고, 그런 물량들이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도 경매의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고 낙찰가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경매를 통해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 올바른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